네, 반갑습니다. 준비를 했는데도 또 초기에 또 약간 에러가 나네요. 반갑습니다. 최진영 TV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찾아뵀습니다만 짧은 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정론직필 자유파의 글래디에이터로서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최진영 TV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답답한 우리가 고구마 먹고 체한 듯한 그런 마음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시절 때 글래디에이터 영화 정말 그 감명 깊게 봤는데 지금은 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석방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워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상대방 패널도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다 그것을 싸우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영 TV를 통해서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막전 막후 뒷이야기 또 방송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한번 좀 정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말 큰 저희가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 제가 그 이 책을 지난 2024년 초에 출판을 했는데 아직까지 책이 좀 있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선정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선정해서 제가 많이 또 책을 보내드리도록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보면은 알찬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시사 저널, 많은 방송을 그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 그리고 또 법률 저널 같은 법률 전문지에 검수완박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의 조정과 관련되는 많은 문제점이 이미 그때에 3, 4년 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또 열받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그것이 바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첫 방송 8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한 60분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매주 화, 목, 토 저녁 8시 생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또 가공을 해서 재미있는 쇼츠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또 계속 우리 최진영 TV에 올리려고 합니다. 또 역량 있는 또 PD 모시고 재미있는 그 쇼츠도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한 분, 두 분 또, 저희 방송 보기 위해서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설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엑기스, 오늘의 네 가지 주제를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가 디비져 불었다. 대구가 디비졌다 했는데 지난주였죠. 뭐 15만 명, 많게는 25만 명 이상 실질적으로 동대구 광장에 나왔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의 심장 금남로에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KTX, SRT가 전부 매진이 됐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도 또 주말에 있는 방송도 있고 해서 정말 마음은 서울에 있었지만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마음은 애국 시민 여러분 그 추위와 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민주당의 3대 입틀막 민주당의 3대 입틀막 도대체 민주당은 왜 세 가지나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을까요? 그 세 가지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3대 헌법농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로 미리 밝혀줄까요?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상세하게 하나하나 파디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제가 5개를 준비했네. 네. 사라진 개념 연예인. 깜짝 등장한 개념 역사강자 전한길. 야, 옛날에 어땠습니까? 이제는 뭐, 노인 동안 이승환 가수. 박근혜 나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기획은 어디 가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김유나? 하하, 참. 스스로 자칭 개념 연예인이 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지, 그 대신에 개념 강사 전한길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 아니고 탄핵해야 될 것은 누구? 문영배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가 뒤집어 불었다잉. 예, 사실 제가 2002년부터, 그렇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죠.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제가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광주에 정말 멋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주에 민주당 지지자들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입증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승환이가 가수가 박근혜 나와 라고 했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강기정이 나와! 강기정 광주시장 당장 나와! 뭐라고요? 극우 세력에게 5.18 광장을 내줄 수 없다고요? 그래 놓고 광주에 오면은 민주 시민들에게 맞아 죽는다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시다시피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에서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열죄는 헌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미리 내용을 받아가지고 무슨 글을 쓰려고 하는지 입을 틀어막는 것뿐만 아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도 그 또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론 조작이고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강기정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전국뿐만 아니고 광주에서 나온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극우 세력입니까? 그럼 강기정 당신은 극좌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참 여러 차례 강기정 지금 시장 되기 전에 끈 떨어졌을 때 방송도 많이 했고 형님 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려고 광주시장 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당이 그렇게 앙앙불락하고 했던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 갔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기정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당신 페이스북에 민주 시민들이 거기 오면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그거 없애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강기정 생각에 이재명이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도대체 오늘 몇 명이 오셨을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보면 이런 말, 참, MBC에서는 딱 보면 10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으로서는 사실 딱 보니까 100만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 5만 명은 좋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댈까요? 제 페이스북 친구면서 가까운 분들 중에, 우리, NC, 어디죠? 우리, 갑자기 그 구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그 고척 돔구장에 제가 종종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 한 2만 5천 명 정도 옵니다. 거기 꽉 찼을 때의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고 잠실 야구장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2배라고 하면은 바로 5만 명이 되는 것이죠. 인원이 중요하냐? 인원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지들 말로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다 광장에 나왔으니까 박근혜 탄핵하라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광주에 나왔습니다. 광주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환길 그 강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사모 출신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동서화합을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고, 그때 20, 30대, 지금은 이제 40, 50대, 60대 된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또 그리고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많이 왔는 동서화합의 장을 일으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있는 그 집회를 강기정 당신이 극우 집회라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민주 시민들한테 맞아 죽겠다? 당신 제정신이야? 민주당 그 좋아하는 탄핵대로 간다고 하면은 헌법 21조라고 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 대통령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 인사들도 많을 겁니다. 저 또 깜짝 놀랐고, 과연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 적지 않게 들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환길 강사가 나오고 윤 대통령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아스팔트 바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죠? 단순히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윤 대통령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50%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 당선됐을 보다 더 많은 5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요?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맡겨놨다가는 친북, 친중, 친러로 가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어디 갔다? 홍콩 같아질 것, 홍콩 같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하자, 세이브 코리아란 목소리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대의명분이 세이브 이재명이 아니고, 세이브 윤석열이 아니고 세이브 코리아지 않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반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 반 자유시장 경제 세력으로부터 지켜서 우리 미래, 정말 10대, 20대, 30대, 10, 20, 30 세대의 미래를, 정말 풍요로운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도 고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60, 70 어르신들 정말 건강이 저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제가 그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저 또한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2030 젊은 세대였고, 정말 또 60, 70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그 추운데 저녁 5시부터 해서 밤 거의 9시, 10시까지 빈자리를 만들지 않고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중공 세력으로부터, 공산 세력으로부터, 반시장 경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외침에 공감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모여서 이제는 그 힘이 정말 부산을 시작으로 동대구, 대구, 그리고 이제는 광주, 다음 주는 대전, 나아가 3월 1일은 서울 한복판에서 3일절에 서울 전체 시내를 뒤엎을, 그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질풍노도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면서 또 김미소님 반갑습니다. 리즈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옥선님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저희 처음은 시작은 미약합니다만 점점 갈수록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큰 채널 자유우파를 지키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채널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전한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어둠과 빛, 악과 선, 거짓과 진실 이런 오늘 물론 날이 정말 다행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했는데 서울도 8, 9도까지 올라가면서 또 광주도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한길 강사님도 우통 벗어 던지고 그리고 반팔 티셔츠 입으면서 끝까지 하면서 내가 오늘 기차 놓쳐도 돼 하면서 끝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요. 광주가 이 정도면은 대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다가오는 3.1절에는 정말 대한민국 여의도 그리고 또 광화문 광장을 자유우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극우 세력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극우 세력이 아닌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력 세대들이 그 자리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덮은 같이 꽉꽉 채워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주제. 민주당의 3대 농단을 고발한다. 야, 정말 프랑스에서 나는 고발한다. 정말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진영 변호사는 고발합니다. 민주당의 3대 입틀막을 첫 번째 입틀막 카카오톡 입틀막 아닙니까? 두 번째 입틀막 여론조사 입틀막 아닙니까? 세 번째 입틀막 개념 강사 전환길 입틀막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입틀막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재밌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섭냐?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이 무섭냐 했더니만 거의 8, 90%가 민주당의 카카오톡 입 틀어막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 저같이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올빼미 같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시작부터 해제 결의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해제선언까지 밤을 꼴딱 새면서 봤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조금 일찍 자거나 그 시간에 즐겁게 술 한잔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뭐가 있었지?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일찍 주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명해야 된다.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2030 세대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다가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각종 헌법 위반 행위, 정말 초헌법적, 초사실적인 농단들을 각각 깨달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2030 세대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한길 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이 그렇게 했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모는 더럽고 제일 못난 인간들로부터
지배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런 상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계몽이 됨으로써 정말 왜 대통령이 그와 같은 비상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당한 깨달음이 있으면서 많은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날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선고 바로 전날 3월 9일 지금은 막간 MBC 100분 토론에 탄핵 반대 패널로 나가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 엄혹한 시기 사실 100분 토론 진행진에서 제작진에서 저한테 박 대통령 탄핵 반대 패널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잠깐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100분 토론에 가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 정말 우리는 멍청했다라고 지금 자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성의 결과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 들불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반대 집회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저가 있던 청와대에 정말 300m, 200m, 100m 청와대 분수광장까지 가면서 경찰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거에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내가면서 바로 코앞까지 갔던 것들이 당신 아니야? 그렇게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니까 그 앞에 옛날에 명박산성이라고 하면서 차벽 세웠던 것은 위헌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료액하는 거 위헌이라고 하고 100m까지 가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지들 국민들 함성이 무서웠나요? 차벽 세우고 최료액 준 경찰 앞에 세우고 앞에까지 가서 집회 시위 못하게 하는 이런 어이없는 지경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헌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해야 되는 것이 헌법 11조인 것이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인정돼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나아가 여론조사 이틀막 두 번째 여론조사가 뒤집히면서 갑자기 12월 3일 이후에 1월로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올라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죠.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첫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죠, 민주당이? 그거 여론조사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질문 잘못됐다고 하면서 처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 형사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비판이 생기니까 그거 여론조사 고발은 아니고요. 여심이 중앙선거관리에 지들 편이다라고 해석했나요?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여심위에서 어떻게 문제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리얼미터, 한국갤럽 모든 여론조사가 그와 같은 흐름으로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들이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고 그 잘못된 것은 계속 문제 삼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법까지 만든다. 지들 할 수 있는 게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되는 입법도 지들 마음대로 지금 여론조사 입틀막 만들 법을 지금 만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입틀막, 세 번째 입틀막이 뭡니까? 개념 강사, 전환길에 대한 입틀막 아니겠습니까? 신성처럼, 초신성, 슈퍼노바처럼 정말 혜성처럼 전환길 강사가 나타났습니다. 전환길 강사님, 사실 지난번 그 윤 대통령 체포하고 할 때 2030 많은 젊은 사람들이 관저 앞에 갔고 그때에 3,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30 정말 체포를 반대했던 분들이 그 많은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관님, 당신도 전환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경찰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환길 강사, 정말 2030 젊은 경찰뿐만 아니고 정말 절대 다수 경찰들의 시험하는데 한국사의 1타 강사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1년에 세금 가장 많이 냈을 때 30억을 냈다고 합니다. 30억 정도 세금 냈다고 하면은 적어도 연수입이 거의 100억 가까웠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라고 하죠? 1년 60억 정도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길로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나으리들, 당신들 머리라도 한번 깎고 가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해 본 적 있어? 당신들 세비 반납하면서 나 이거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될 때까지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기 있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8명 국회의원 옷 벗고 그걸 계기로 해서 22대 국회 해산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3대 민주당의 입틀막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 주제, 민주당의 3대 입틀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3대 헌법농단,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농단이 뭡니까? 입법농단. 두 번째 농단이 탄핵농단. 세 번째 농단이 예산농단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분들을 다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12월 4일 새벽 3, 4시쯤 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시 전으로 국회에서 기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모은 다음에 바로 비상기엄 해제와 관련되는 글을 써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서 비상기엄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밑에 다만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붙였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으로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대한민국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을 국회에서 막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것이 입법농단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1650만 명의 직접 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 만들어서 해야죠.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꺼트린 것을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퍼주게 했던 그런 전략 바꾸고 또 핵과 관련돼서 망쳐놓은 그런 부분 회복시키고 또 경제 살리기 위한 각종 입법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겠습니까? 다 노 해가지고 하나도 통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조직법조차도 하나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입틀막을 했는 것을 넘어서 헌법,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인데 쥐들이 행정부인 줄 알아. 그래놓고는 이재명이가 뭐래요? 내가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내가 대통령인 것 같아. 그런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경상도 말로 한 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 지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관련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검,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을 도대체 몇 개를 했습니까? 하면서 뭐 죽어도 계속 특검을 했죠.
뭐 명태균이 특검한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 무슨 특검한다, 특검하자고 했는 것도 수십 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NO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만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게 하고 지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이없는 법, 노란봉투법이네, 무슨 법이네 해서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검수완박법, 지들이 지난 정부 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공수처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재명이 아닌 그때는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낙연이가 그때 그 공수처장 첫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그 이낙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과 공수처는 동업관계로 있습니다. 동업관계, 협업관계. 그러니까 이따위로 하지. 그따위로 대충 입을 법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진짜 펀하게 살아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는 척 하고 있다가 윤 대통령 탄핵되고 체포되니까 검찰, 공수처, 경찰, 군경 검찰 아글아글 승리하기처럼 나와가지고 물어 뜯으려고 했던 그래가지고 누가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영장 청구를 어디서 하는지도 애매하게 해놓는 이 따위로 그 사법질서를 교란해놨는 그 책임 당신들 반드시 져야 될 것이야. 그게 바로 민주당의 입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농단. 정말 도대체 몇 명을 탄핵했습니까? 지들이 이재명을 수사하고 했던 검사, 이재명 수사했다고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뭐 원래는 검찰총장도 탄핵 하려다가 잘못하다가 역풍 불겠네 해서 잠깐 했고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직접 수사했던 인간 그 검사들 싸그리 다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정지 못하고 해서 수사 방해하고 그리고 공판 관여 방해하고 이게 바로 농단 헌법 농단 아니야? 이게 바로 국가 기능 마비고 그게 바로 내란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정말 열받네. 여러분들 많이 열받죠? 정말 짜증나기도 하고 열도 받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농단, 3대 농단 이건 정말 나는 고발한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운영비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특활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 싹 잘라버린 건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놨다가 대통령실 예산 7천억을 한 푼도 없이 잘라버렸다고요. 그랬는데 또 봤더니만 탄핵 결의되면서 이거 잘하면 조기 대선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대통령 예산 야 살려 내가 쓸 거니까 살려 그렇게 가서 대통령 그 예산은 지들이 7천억 살렸어요. 그리고 검찰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경찰 예산 확 제로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지들한테 대해서 감사했던 감사원 예산 특활비 싹 잘라버렸죠. 그래서 감사 못하게 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되는 수사, 특히 정말 그 수사비를 써서 몰래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마약 수사 같은 거 하나도 못해요. 그에 대한 피해 우리 청소년, 우리 20, 30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따위를 일을 저지르고 나라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의 북한, 해외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마약 수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입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밑동을 썩어가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도록 지금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예산농단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또 그 국정원 예산을 싸그리 깎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 지들하고 동업관계, 협업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에는 그 예산 다 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수처장하고 차장하고 검사들이 윤 대통령 체포했는 날 밤에 지들이 와인 가지고 가가지고 5명입니까? 와인 빼고 40명 소고기 먹으면서 브라보 했는지는 뭐 녹음이 없으니까 CCTV가 있는데 술 먹고 이게 술 먹고 술 마셨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술 드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 그게 그래 놓고 알고 봤더니만 공수처에는 준 특정 업무 경비로 40만 원을
차부작 차부작 쳐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런 작자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님, 나라가 걱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그 실정이라고 했는데, 아마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지금은 중도 보수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는 최진영 변호사는 민주당의 3대 농단, 헌법농단을 고발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시고 정말 3.1절 광야에서 광장에서 소리 외쳐서 탄핵기각 윤석열 복귀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벌써 3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물 한 잔 먹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에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라진 자칭 개념 연예인, 혜성처럼 등장한 개념 강사 전환길.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이른바 자칭 개념 연예인이라는 작자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나와! 라고 하면서 막 뭐 하면서 지들 뭐 촛불 문화제라고 하면서 놀고 뭐 했던 것. 또 뭐 옛날에 사드 하면은 뭐 머리에 가발 쓰고 뭐 사드 전자파에 머리가 튀게 하면서 그런 인간들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서 한 마리도 없어졌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개념 연예인은 없어지고 개념 강사, 전환길 강사가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아유, 그래요. 또 전진영 유튜브가 멋있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승환. 저도 젊을 때, 어릴 때 이승환 노래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유나, 또 자우림 노래도 사실 저도 어릴 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요즘은 K-팝, K-컬처, K-팝이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 시장, 동남아 시장에서 크게 지금 히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우림의 리드 보컬이 김유나죠. 김유나가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공연이 연기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우림 콘서트가 연기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CIA 신고로 미국을 못 가는 것 같다. CIA 효과 좋은 거 입증됐다라는 등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견을 냈던 자우림 보컬 김유나에 대해 참 여긴 또 뭐 극우라고 했는데 애국 성향에라고 제가 바꿔 읽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측이 CIA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너무 재밌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사관은 CIA는 미국 비자나 이민 신청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태열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법사위에 나와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또 그 블라인드 이런 그 커뮤니티에도 보면은 각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스타라고 이제 무비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라는 글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가 최근에 내 페이스북, 내 인스타에 탄핵 관련해서 찬성하는 글들을 줄줄이 올렸는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거 난리 났다. 미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자우림, 김유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미국 콘서트를 못하게 돼서 잠정 연기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운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되는 것일까요? 우리 뉴스 조작 공장이라고 하는 김어준이 표현이 맨날 그러잖아요. 강력히 추정되는 바이다. 예. 추정되지,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저 고소하지 마세요. 뭐 그런 뜻입니다. 고소해봤자 무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선인데,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국에 가려고 이스타 신청했다가, 그리고 비자 신청했다가 리젝 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하는 글들을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람들이란 것에서 우리는 그럴 것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의 의견을 밝힙니다. 결국 뭐냐? 좌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반전반액 양키 고음하는데 그렇게 했던 임종석이 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제가 시카고 노스웨스턴에서 2009년, 2010년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했잖아요. 그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시카고 뮤지엄 내에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학비만 1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종석이 자기 비서실장 할 때 재산 신고를 5억인가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반전반액 양키고음 해가지고 맨날 전대협 찬가 부르고 반전반액 양키고음, 우리나라가 정말 미제의 압박에 억눌려가지고 남북 이 매판 파쇼에 남북이 갈려져가지고 6.25도 뭐 북한 미국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 딸 아들은 다들 미국에 가서 공부해. 한둘이 아니죠? 그 요즘 그렇게 강남 아파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양모 국회의원 나으리가 그 사기로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뭐 사모님하고 다 지금 구형이 5년, 3년, 5년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따님도 그 따님도 미국에 가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 혜택 좀 받지라는 글을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줄줄이 사탕 아닙니까? 그렇게 반전반액 양키고 또 서울시 교육감 아들, 딸 다 미국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지들이 가겠다는데. 그럼 반전반액 하지 말든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달라요. 지금 좌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그렇게 반대하고 미국 윤석열 그렇게 반대하면서 미국 가서 돈은 벌고 싶대.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받고 싶대. 다 나가리. 될까봐 그거 무서워서 지금 나와가지고 윤석열 나와 한자도 그런 소리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최근에 2030 우리 청년들이 정말 깨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도 그런 부분을 CIA 고소한다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확실한 유튜브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글아글 기어 나오던 좌파 자칭 개념 연예인들 싹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싹.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예, 우리 뭐 누구는 찢이라고도 얘기하던데 그분, 예, 대장동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요. 한 마리도. 예, 오히려 자유우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나오셨던 연예인들 정말 전 존경합니다. 그분들 용기. 저도 윤 대통령 탄핵 초기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또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면서 내란이 무슨 말이냐? 내란이 있을 수가 없다.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직권남용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수사도 안 되고 소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무죄, 당연히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그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성립될 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제 예측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개념 연예인, 자칭 동안 노인 이승환 가수 싹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그래서 자칭 개념 연예인 해서 이제는 우리 전한길 강사를 개념 강사 전한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개념이 확실히 장착되어 있죠. 만렙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만배의 전투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혹자는 전환길 대통령 나와도 찍어주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뜨겁게 추운 과정에서도 연설을 하고 끝에 어, 네 가지 만세를 했죠. 거기에 나오신 광주 시민 만세, 거기에 나오신 전라도 도민 만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애국가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눈물 난다, 그런 글을 올리는 걸 제가 봤었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개념 연예인들, 우리 개념 강사에 이어서 정말 애국 개념 연예인들 많이 더 나오셔가지고 정말 젊은 층에게 호소하는 그런 글들, 말들 올려주시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어떻게 보면은 힘을 내 가지고 윤 대통령과 자유우파 세이브 코리아를 외쳐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2030 세대, 정말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현재의 대한민국보다 더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4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준비했는 것은 많고 또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광주가 디비저블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 석방 목소리를 외치면서 세이브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그 기도와 함성의 목소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도 잊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전환기 강사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저희는 지금 생각만 하고 방구석 애국자가 될 것이 아니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정말 댓글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 글로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광주가 뒤집어졌다, 또 민주당의 3대 입틀막, 그리고 또 민주당의 3대 농단, 나아가 사라진 개념 연예인, 깜짝 혜성처럼 등장한 개념 역사 강사 전환길,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이슈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영배를 탄핵하라. 오늘 전환길 강사도 목 놓아 외친 것이 신을사오족 외쳤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영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배 이자는 제가 이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을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는 헌법재판소장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야. 그런데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헌법재판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허영 교수님이십니다. 허영이 누구냐?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그 첫 번째 헌법연구소장을 하신 분이 허영 교수님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했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헌법계를 싹 평정했던 분이 허영 교수님입니다. 한국헌법론이란 책을 통해 가지고 동아통합적 헌법 이론이란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권영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 견해와는 권영선 교수님의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적 헌법관과는 상당히 다른 통합론적 헌법관이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살아있는 어떤 그 헌법을 구현을 하셨고, 허영 교수님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허영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10가지
10가지 헌법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핵심 작자가 누구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헌법재판하는 도중에 1600개가 넘는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중에 650개 가까운 글을 지들 일하는 과정에 업무 시간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그거 뭐 5분 10분이면 금방 쓰는데 뭐하냐. 니는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뒤통수 안 때리냐? 그 월급 누가 주냐? 최진영이가 주고 전환길이가 1년에 30억씩 세금 내서 주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애국 시민이 주고 삼성 니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삼성전자가 주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 세금 받아서 짭짭짭 냠냠냠 쳐드시는 분이 그 시간에 헌법재판을 위해서 연구하기는커녕 지들 책 그것도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신영복이 정말 실질적으로 깜빵 사상범으로 깜빵 갔다가 전향하지도 않은 신영복을 정부 중에 한다고는 그 책이나 있고 그런 작자가 뭐 선입견 없이 재판을 할 것이다.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누가 믿는가.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의 법은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 성경에 있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줄줄이 있습니다. 헌법을 그러니까 그거를 쭉쭉 해나는 게 레위기를 비롯해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은 어디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헌법을 따라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 실무제의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온 헌법재판 실무제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뭐 탄핵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중에 탄핵, 특히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고 직무대행의 탄핵은 그러면은 몇 명을 전적수를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때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 직에 대해를 하느냐 아니면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그 직에 대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 실무제의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할 때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반수를 기준으로 탄핵을 그 결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대행은 뭐예요? 대통령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핵 결의를 해야 된다. 결국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 실무제요 2016년 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 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고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연구 성과로서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바로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인 그 직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결의해야 된다라고 결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의와 그 탄핵과 관련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제일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마모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고소해놨는 사건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이 위헌이면은 그에 따라서 최상목은 기재부 장관으로 부총리로 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최상목이 지금 그 2명 임명하고 1명은 임명 안 했는 그걸 가지고 지금
권한쟁의를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헌법재판 농단을 하고 있는 문현배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시간에 2030 세대들이 본인 고등학교 카페에 글을 보고 거기에 정말 입에도 못 담을 야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글을 써놓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에 공개되니까 바로 그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면서 변론을 해도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다른 사람은 재판관은 8명 다 있는데 지 혼자 뚫레뚫레 밖에 나가가지고 화장실 갔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동안 써놨던 본인 고등학교, 본인 친구들 동창회 댓글 싹 지웠던 어쩌면 그 시간이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다른 분이 지웠을까? 우리 문권한 대행께서 댓글을 빛의 속도로 비삭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강력히 추정하는 바이다. 김호준의 말씀은 아니고 최진영 변호사의 강력한 추정입니다. 뭐 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물리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 시간 여행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금 언론에 봐요. 페이스북에 그 유튜브에 봐요. 문영배 권한대행이 자리를 비운 시간과 거기에 댓글이 없어진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착 맞아 떨어지는지 너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증거인멸 아니야? 이재명이 더 증거인멸로 이렇게 2심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참 그런 거 참 잘하는지 아무튼 되게 좀 흥미롭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8시에 시작된 것이 지금 57분, 시간으로는 5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길게 하고 또 내용이 좀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봤는데요. 광주가 DB적 으로다.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광주 금남로가 애국시민으로 정말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광주도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오늘 유튜브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그 시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댓글에 저는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년대, 80년대 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민주당 50년 가스라이팅의 결과인가요? 물론 뭐 무능지구 또 그리고 첨단지구, 상무지구, 금호지구, 신도시가 서면서 거기에 정말 삐까번쩍하게 많은 어떤 그 번화한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남로는 서울로 치면은 명동입니다. 을지로입니다. 거기는 서울의 을지로가 서울의 명동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 광주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다방 아시죠? 광주 계시는 분들도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우체국, 충장서점 정말 그 서울로 치면은 완전히 명동 아닙니까? 근데 그쪽 상가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쇠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좀 더 잘 사는 도시, 정말 최첨단 도시로, 진짜 첨단 지구가 아니고 광주 시내가 첨단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광주 시내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거기에서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양식장에 메기가 들어감으로써 그 양식장의 고기가 더 건강해지고 그 양식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처럼 광주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조금 더 각성을 하고 예전에 순천 출신 이정현 의원님이 당선됐던 것처럼 광주 민주주의의 핵심 빛의 고을에서 국민의힘의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나오는 그때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오늘 모임이 아니었나. 그 씨앗의 그 출발점이 오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최진영 TV의 첫 생방송이었는데요. 오늘 방송 보지 못하신 분들 앞으로도 많이 이쁘게 가공해서 쇼츠도 만들고 핵심적인 것 딱딱 나눠서 올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십시오. 앞으로 화, 목, 토 저녁 8시에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다만 제가 다음 주는 화요일 날 저녁에 회사 업무차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아휴 정말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회사 업무상 출장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 또 자원과 관련되는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공무원들, 장차관들 좀 만나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과 다녀와야 돼서 아마 제가 환경만 된다고 하면은 그 숙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혹시나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데 최대한 어떻게 지켜보고 그 전에라도 어떻게든 제가 녹화라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재밌으셨습니까? 재밌다고 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팍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최진영 TV의 최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